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정수 자료형에서 더 나아가서 실수 자료형, 문자 자료형, 그리고 서식 지정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자료형은 우리가 숫자를 쓰다 보면 1보다 작은 소수점 이하 데이터를 가진 숫자 자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자료를 담기 위해서 설정할 수 있는 자료형으로 실수 자료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자료형은 소수점 이하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을 우리가 실수 자료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수 자료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int로 시작하는 자료형을 배웠었죠. int는 정수, 그러니까 소수점이 없는 자료만 데이터를 담을 수 있었는데, 실수 자료형은 우리가 소수점 아래 1보다 작은 수를 포함하는 3.14, 15, 92와 같은 원주율 가치, 이런 자료를 실수라고 합니다. 실수를 담을 수 있는 자료형은 플로트, 더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실수 데이터 입력은 소수점을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사실 숫자의 정수 자료형은 실수에 포함이 되는데요. 사실 정수도 실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것은 수학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C 언어에서는 정수와 실수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 데이터 입력할 때는 3이 원래 실수에도 포함되지만 프로그램에서는 정수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실수로 입력할 때는 3.0, 15.0 이렇게 입력해 줘야 실수라고 컴파일러가 인식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실수 자료형은 3.14와 같은 소수점 이하의 수를 저장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나눗셈 연산을 할 때 결과를 저장하는 변수에는 실수 자료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끼리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소수를 포함해서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소수가 포함돼서 값이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실수 자료형을 반드시 사용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수 데이터,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에 숫자가 포함된 자료는 정수 자료형에 배정하게 되면 자료값의 오류,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를 잘라내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int a라는 변수에 25.1 이런 실수 자료를 넣으면 나중에 a라는 변수를 출력해 보면 25 이렇게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 정확하게 계산돼야 되는 경우라면 오류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실제 소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소스를 보면 지금 플로트, 여기는 실수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상자 이름 파이, 그리고 데이터 언더바 f 이렇게 해서 상자를 2개 만들었습니다. 이게 변수죠. 변수인데 여기 파이 상자에는 3.141592라는 실수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출력을 해보면 지금 파이는 해서 형식 지정자, 서식 지정자 F로 실수는 출력할 수 있는데, 서식 지정자 F를 가지고 출력을 하면 이 결과와 같이 3.141592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F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F는 지금 실수 데이터죠. 실수형 데이터인데 80 나누기 3 이렇게 해서
나눗셈을 한 결과를 데이터 F에 담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 80 나누기 3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 결과는 26점 얼마 계속해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가 되겠죠.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면 이 밑에 실수라서 담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결과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출력된 결과를 보게 되면 26.0000 그러니까 실수로는 표시되었는데 데이터 값이 정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실수 데이터, 그러니까 배정되는 데이터형이, 자료형이 실수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값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죠. 이 이유는 다음 예제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보면 상자를 2개, 변수를 2개 만들었습니다. 인트 변수와 플로우트 변수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이전 예제와 다르게 썼어요. 기억나나요? 우리가 처음에 실수 자료형을 배정할 때는, 입력할 때는 0.0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가 있도록 해야 C 언어에서는 실수로 인식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앞선 예제에는 80 나누기 3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 정수로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정수로 나눗셈을 하다 보니 이 정수 나눗셈을 했을 때는 26 몫은 26이고 나머지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몫이 26이라는 그런 정수 결과로만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80.0 그리고 여기도 3.0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실수 나누기 실수가 되겠죠. 그럼 실수 나누기 실수일 때 첫 번째 i는 인티저 정수 변수이고 플로우트 여기는 실수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수 변수와 정수 변수에 담았을 때 정수 변수는 %d로 서식 지정자를 입력했고요. 실수 변수는 %f로 서식 지정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정수 변수이기 때문에 26으로 나타났고 실수 변수인 데이터 f 변수는 정상적인 값이 출력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실제로 소스를 코딩해보고 확인을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문자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자료형은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 자료형이라고 하는데 이 문자 자료형은 차형이라고 합니다. 캐릭터의 앞에 줄임말인데 근데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때 정수 자료형 중에 차를 배웠었어요. short, int, long 이거 할 때 정수 자료형 차를 배웠었는데 이 차는 사실 정수 자료형입니다. 문자 자료형 자체는 사실 정수를 담고 있어요. 각 정수별로 아스키 코드표라는 게 있어요. 아스키 코드표에 따라서 서식 지정자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 자료형의 변수를 만들면 이 상자, 그러니까 이 변수는 자료형 형태가 차이고 이 차 자료형은 우리가 정수 자료형 할 때 1바이트의 크기를 갖는다고 했어요. 1바이트의 크기를 갖는 이 정수 자료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65라는 숫자를 넣어 놓으면 이 65라는 숫자에 대응되는 아스키 코드표에 있는 문자를 보여주게 됩니다. 아스키 코드표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문자와 문자열은 다른 겁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A는 문자고 데이터는 문자열입니다. A는 문자고 데이터는 문자열입니다. 차이를 알 수 있겠나요? 첫 번째 차이는 글자 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자는 한 글자, 그러니까 한 나자 하나를 문자라고 하고, 문자열은 여러 나자를 문자열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쓰는 따옴표의 차이입니다. 문자는 작은 따옴표를 쓰고 문자열은 큰 따옴표를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구분을 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소스를 보기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보기로 했던 아스키 코드표를 좀 보겠습니다. 아스키 코드표는 지금 0번부터 쭉 번호별로 이렇게 대응되는 문자가 대응되어 있습니다. 여기 쭉 문자를 보다 보면 이 앞에는 기능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기 33번부터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아는 문장 부호부터 시작해서 48번의 숫자죠. 그리고 65번부터 알파벳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97번에는 알파벳 소문자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각 정수에 따라서 대응되는 문자가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전 슬라이드에서 65라고 차형 변수 안에 65라고 집어넣고 이것을 A라고 썼던 것을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차 변수는 정수 변수이고, 이 정수 변수 안에는 65라는 숫자가 들어있는 것이지 A라는 알파벳이 들어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소스를 활용해서 아스키 코드표에 있는 문자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형, 자료형 3개를 변수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자 안에 ch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을 하는데, 하나씩 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첫 번째 ch1에는 a라는 문자를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ch2에는 65라는 정수를 지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ch3에는 소문자 a 문자를 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문자 a를 배정한 ch1은 문자로 출력을 할 때, 문자는 서식 지정자 c를 씁니다. 문자로 출력을 할 때는 a라고 나타나겠죠. 그리고 문자로 배정을 했지만 %d 정수로 출력을 하면 아스키 코드표에서 봤던 것처럼 65로 출력이 됩니다. 사실 같은 데이터인데 다른 형태로 서식 지정자로만 지금 출력 형태를 바꾼 것이죠. 65라는 정수를 배정했던 ch2를 보겠습니다. 문자 서식 지정자로 출력을 하면 65와 대응됐던 아스키 코드표의 A 문자를 출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를 정수로 출력하면 당연히 65가 나오겠죠. 이것은 또 자료형이 정수도 또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소문자 A를 배정했던 ch3을 보면 이 ch3을 문자 서식 지정자로 출력했을 때는 소문자 A, 그리고 정수 서식 지정자로 출력하면 9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다른 숫자가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식 지정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료형을 배우면서 서식 지정자를 대부분 알아봤는데, 자주 사용하는 서식 지정자는 %c 문자, 정수 %d,
실수 %F, 그리고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자료형 중에 문자열 스트링 자료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S, %S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식 지정자를 표를 통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숫자 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지금 현재 10진수라고 하거든요. 10진수라고 하는데 8진수와 16진수로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자료를 서식 지정자를 통해서 8진수나 16진수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뒤에 소스를 보고 실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동소수점과 고정소수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정소수점은 사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3.141592 이렇게 봤을 때 소수점이 항상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 우리가 사용하는 게 고정소수점이거든요. 근데 부동소수점은 소수점을 옮겨서 실제 자릿수를 따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소스를 보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를 보고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문자 J를 표현하기 위해서 %C를 썼죠. 그리고 정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D를 썼습니다. 10진수 15가 8진수로 했을 때는 17이 되거든요. 17이 돼요. 17. 그래서 여기 봤을 때 %15 17로 표시되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8진수입니다. 8진수로 표기했을 때. 그리고 여기 보면 16진수로 X는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는 소문자고 하나는 대문자인데 16진수는 0부터 15까지 한 자리에 표시를 하는 건데 0, 1, 2 이렇게 해서 9까지는 표시가 되는데 10을 A, 11을 B, 12를 C, 13을 D, 14를 E, 15를 F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5가 F죠. 그래서 여기에는 F, 16진수 F로 표기되고, 소문자로 할 때는 서식지정자의 소문자 X, 대문자로 할 때는 서식지정자의 대문자 X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번에는 실수 서식지정자 %F를 보겠습니다. 이 %F는 소수점 밑에 자릿수가 아무리 길어도 6자리까지 표시합니다. 6자리까지 표시하면 결과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3.141593 이렇게 나와있죠. 3. 여기는 2, 6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반올림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자리까지 표시되도록 7자리, 소수 7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거죠. 여기 %2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고정소수점과 달리 부동소수점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부동소수점 표현은 시간관계상 모두 설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실제 추석 수업에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문자열은 %S, 글자가 한 글자가 아니죠. 문자열은 %S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서식 지정자로 출력 공간하고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지정자는 %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부호가 오게 되는데, 플러스의 경우에는 부호를 표시하겠다. 사실 양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부호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호 표시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플러스 이렇게 써주면 되고,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음수 부호를 표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왼쪽 정렬을 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왼쪽 정렬을 할 때 무언가 써줘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료는 오른쪽 정렬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표시 공간수, 그러니까 5칸을 전체 표시를 하겠다. 그러면 1칸, 2칸, 3칸, 4칸, 5칸 이렇게 해서 5칸의 표시 공간수를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점 다음에 소수 자릿수를 표기하게 됩니다. 소수 자릿수는 해당 자릿수로 반올림 하는데 0.5라고 하면 6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5번째 자리까지 표시하게 됩니다. 서식 문자는 우리가 이전에 알아봤던 문자 C, 정수 D, 실수 F 이런 것을 말합니다. 소수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30은 %D로, 그리고 소수점 앞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5칸을 표시 공간을 만듭니다. 1칸, 2칸, 3칸, 4칸, 5칸. 그래서 이 5칸의 오른쪽 정렬이죠. 그리고 양수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기호가 표시하면 %를 뒤에 플러스를 표시하면 부호를 표시해 주게 됩니다. 마이너스를 표시하면 이게 5칸, 1칸, 2칸, 3칸, 4칸, 5칸의 공간에도 왼쪽 정렬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대괄호는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괄호는 다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수 자료형입니다. %F로 실수 자료형을 볼 수가 있는데, 앞에는 공간이 2개밖에 안 돼도 이 모든 자료를 출력하기 위해서 더 넓게 공간은 표시합니다. 다만 소수점 아래 4자리, 소수 4번째 자리까지 표시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4번째 자리고 5번째 자리 구해서 반올림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1416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10칸이죠. 소수점까지 포함돼서 10칸인데 1칸, 2칸, 3칸, 4칸, 5, 6, 7, 8, 9, 10칸 이렇게 중에 오른쪽 정렬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 앞에는 공간 자릿수인데 이 공간이 크다 보니까 자료에 모든 자료가 표시되도록 공간은 자동으로 설정되면서 소수 10째 자리까지, 소수 아래 10째 자리까지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째 자리까지이고 나머지는 10째 자리까지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0으로 채워서 표시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코딩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값들을 바꿔가면서 확인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